네, 안녕들 하셨어요? 지중해 역사와 예술을 공부하면서 행복해지는 시간, 지중해 시간여행이 마련한 산토리니 크레타. 오늘은 5번째로 산토리니 미노아 유적지인 아크로티리에서의 그 주택의 모습, 다층 저택을 중심 테마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문명의 남상이죠. 그리스 문명. 이 그리스 문명의 유적은 키클라데스 문명부터 헬레니즘까지의 이런 키클라데스 문명, 미노아 문명, 미케네, 암흑기를 거쳐서 오늘날 지구촌 문명의 표준이 되고 있는 기본적인 이 토양이 됐던 아르카이크기와 고전기, 그리고 알렉산더 이후의 헬레니즘기까지가 이제 서양에서의 그리스 문명의 역사가 되는 거고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번 산토리니 크레타 강의에도 다 포함이 되니까 그때그때 더 역사적인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스 문명에서의 출발점은 에게의 섬이고 에게의 키클라데스 제도,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또 미노아 문명, 이렇게 두 군데서 이어지는데 지도를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게의 가운데 부분이죠. 키클라데스 제도라고 하는 검은색 테두리에 있는 게 키클라데스 문명지고, 그 밑에 주황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거 산토리니와 크레타를 우리가 미노아 문명의 그 주요한 유적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토리니 섬이죠. 오이아 석양 그 명승지죠. 거기서부터 아크로티리 맨 밑에 있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거쳐서 기독교 초기까지의 테라 유적지는 이제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아크로티리 오른쪽 하단에 있는 아크로티리 미노아 문명 유적지를 본격적으로 더 들여다보고, 이 산토리니가 끝나면 크레타도 자세하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산토리니 크레타 여행을 우리 지중해 시간 여행에 제공하는 이 산토리니 크레타 유튜브 기행을 통해서 안방에서 편안하게 클릭으로 우리가 무료 탐방을 할 수 있다. 자, 산토리니 섬, 이 두 종류의 책에 기반해서 제가 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산토리니에 있는 미노아 유적 아크로티리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퀴즈부터 하겠습니다. 자, 미노아 프레스코가 화산섬 지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프레스코 그림에 화산 지형 같은 게 묘사가 돼 있을까요? 그림에? 네, 그럴 것 같아요, 왠지. 그러면 이 미노아 프레스코에 등장하는 화산 지형의 절벽은 검은색일 것이다, 흰색일 것이다? 검은색. 흰색. 화산 지역을 묘사했는데 흰색이 나올까요? 갑자기 오후에 조금 졸려지신 게 아닌가. 지금 졸려지신 게 아닌가. 화산 지형이라 그래 놓고 흰색이라 그러는 거를 이 부조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졸림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 졸립게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자, 그러면 아크로티리 미노아 프레스코에 나오는 꽃은 무슨 꽃이다? 백합이다. 장미다. 장미를 여기서 들으면은 굉장히 조금, 그죠? 백합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아크로티리 미노아 프레스코에 나오는 새는 무슨 새다? 갈매기다. 제비다. 이럴 때 한번 제비를 들어보시는 거예요. 졸음을 쫓으면서 들으시는 보람이 오늘 있으실 겁니다. 네. 갈매기일까요? 아크로티리 저택은 다층 주택이라 그랬는데 그 다층이 2층이냐 3층이냐? 2층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3층. 이왕이면 그냥 3층 이렇게 인심써 3층이 좋겠죠, 그죠? 자, 오늘의 강의소 주제는 백합성역서라고 하는 백합 그림이 예쁘게 남아있는 백합성역서를 보고 항아리 저장고, 아무래도 상점이겠죠? 살펴보고 서쪽 저택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살펴보고 서쪽 저택 앞에 있는 삼각광장이라고 하는, 과연 이 서쪽 저택과 삼각광장은 무슨 관계에 있는 건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쪽 저택 3층짜리라고 하는 3층짜리를 현장 유적으로 남아있는 걸 통해서 3층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합성역서로 갈까요? 이제 본격 탐방을 시작을 하는데, 테라의 예술과 종교라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이제 그 현장 유적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봐갖고선 전혀 알 수가 없죠.
예, 이렇게 봐갖고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바로 유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요거는 모형입니다. 모형인데 입구가 오른쪽에 제가 해놨잖아요. 여기라고 그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단 내려가 보이죠? 거기를 삥 돌아서 가운데 도로 하나 보이죠? 이 도로를 따서 쭉 걸어 내려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탐방을 하는 거고 밖에서도 삥 한번 돌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도. 그래서 아주 입체적으로 이 전체 유적지를 충분히 시간을 갖고 오래락내락 하면서 보기 좋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요건 모형이에요. 그러나 실제 그렇게 내려갈 수 있다. 백합성역서. 그러니까 아까 그 테라의 예술과 종교라는 책에 이 조감도에서 나왔던, 도면에 나왔던 슈라인 오브 릴리즈 있잖아요. 그래서 백합성역서라는 쪽에 실제 장소로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백합성역서인데, 야, 백합꽃을 여기 내려가서 만날 수 있다는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백합은 어디에 있었겠어요? 프레스코 그림에 있지 않았겠어요? 그지? 그림을 현장에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남아있고 백합을 가서 구경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현장에 가서는 여가 백합성역서입니다. 라고 하는 그냥 간판만 보고, 그리고 이렇게 안내 간판에 사진으로만 백합꽃이, 나리꽃이 핀 사진으로만 봐야 돼요. 이야, 속았다. 그럼 백합 어디 가서 봐? 백합 어디 가서 봐야 돼요? 박물관에 가야 돼요. 어디 박물관? 이거는 또 산토리니 박물관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크로트리 유적지의 백합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전에 여기 뭐 유적지 소개가 잠깐 나오는데, 그죠? After the eruption, mud carried by the torrent 해서 flowing through this area inundated the rooms on either side of its bed. 그러니까 확 화산이 터졌을 때 이 아크로트리 이쪽, 바로 요 부분, 요 백합 성역서 부분으로부터 그게 쏟아져 들어왔다는 거예요. 뭐가? 머드가. 그냥 막 진흙 흙탕물이 이쪽으로 쏟아지더니 백합 성역서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아크로트리를 탐방할 때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그쪽에서부터 이게 쳐들어와 가지고 이게 흐름이 그쪽으로 됐다. 발굴하기 전의 모습, 발굴 초기의 모습은 방이 저렇게 돼 있었던 거니까 굉장히 선명하고 완벽한 상태로 벽체가 남아 있었던 거죠. 굉장히 놀랍잖아요. 사진상 보면. 네, 사진으로 보면. 그래서 와, 굉장히 놀랄죠. 오늘날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 어디 있어? 다 띄었죠. 그래가지고 폼페이에 가도 그림 거의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복제품 그림을 그려놨어요. 폼페이에는. 그러니까 현장을 다니는 맛이 조금 있어요. 진품은 띄어가지고 나폴리 고고학박물관에 갖다 놔도 여기는 현장에 복제품을 만들어 놓지 않아가지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재미가 없어요.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없잖아. 유적은 보이는데, 그죠? 그림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림을 보려면 여기가 어디예요? 수도 아테네에 있는 고고학 박물관에다가 그놈의 그림을 그대로 갖다 놨어요. 물론 아주 중요한 것들 상당수는 산토리니 그 선사 박물관이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보여드리고, 바로 저 백합은 아테네 고고학 박물관으로 그대로 갖다 놨어요. 굉장히 화려하죠. 이게 BC 1600년, 지금부터 3600년 전 그림이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그 어떤 시각 유물이라는 것도 나오기 전, 그 유구한 중국 문명에서도, 그러니까 이쪽에 어떤 유구한 역사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놀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하고 비교하면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 아주 뭐 이 절벽 지형이 잘 나오죠. 검은색 현무암으로 되어 있는 절벽 지형이 나오고, 그 위에 나리꽃이 활짝 핀, 이 봄이에요, 가을이에요? 봄철 아름다운. 여기도 이 지중해 북단이니까 겨울에는 날이 많이 흐리고 비가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봄이 돼가지고 이제 날이 맑아지면서 푸른 하늘 아래 이렇게 꽃이 활짝 피는 모습을 아름답게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네의 풍경화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네. 자, 스프링 프레스코. 봄의 프레스코다. 비발디 봄을 짱짱짱 들으면서 저 그림을 감상하면 느낌이 어떻겠죠? 가까이서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이게 3600년 전 그림입니까? 이게. 네. 이게 말이 돼요.
물론 뭐 가운데 있는 부분들은 이제 복원해 놓은 거긴 하지만 전체적인 이유 한번 보죠. 나리꽃 피고 놀라운 거는 뭐예요? 제비란 말이에요. 아까 제비냐 갈매기냐 할 때 다 갈매기 찍으셨잖아요. 바닷가니까 전부 갈매기인 줄 알았는데 갈매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제비예요. 제비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짝짓기 하고 있잖아요. 봄에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그 3600년 전 아크로트리 사람들도 봄은 사랑의 계절로 생각하고 그 사랑을 인간의 사랑이 아닌 제비의 사랑으로 저렇게 하고 그 사랑이 꽃피는 것을 예쁜 나리꽃이 피어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인생의 아름다움을 한 거예요. 자연의 아름다움만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 제비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을 제비의 사랑으로 투영시킨 거니까. 당대 화가들의 높은 예술적 표현력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전 이것만 보면은 놀래 넘어져요, 진짜. 특히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제비들이 봄철에 많이 왔잖아요. 지지배배하고 뭐 이놈들이 와가지고 짝짓고 조금 있으면 뭐가 생겨요? 알이 생기잖아. 까가지고 새끼가 나오고. 삶이 악동하고 생명이 이렇게 살아 숨쉬는 이런 모습이 어려서 이렇게 제비를 겪은 모든 세대들은 이게 다 여기서 그게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봄철에 그 약동하는 기운이. 사람도 힘이 나잖아요. 봄철에는. 그래서 아름다운 백합과 사랑을 속삭이는 제비의 모습에서 자연의 아름다움, 인간 삶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봄의 예찬이자 자연 예찬이자 사랑 예찬이자 인생 예찬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 정말이지 볼수록 이렇게 아주 가슴에 이렇게 후엽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자, 저건 이제 아테네 가서 보실 수 있어요. 산토리니 암만간 찾아야 없습니다. 아크로트리 침대 유물이 있어요? 아니, 뭐 사랑 얘기에다가 침대 얘기가 나오니까 좀 그러네. 자, 아무튼 침대 유물이 있어요. 이렇게. 그놈의 진흙탕이 침실을 덮친 거야. 예. 침실이. 예. 자, 잘 남아있죠. 그죠? 요것도 진품은 아테네 고고학박물관에 갖다 놓고 현장에는 복제품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또 중요한 이유니까 이제 미처 산토리니까지 못 가시는 분들 아테네에서 보시라고 아테네 고고학박물관에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참 탐방이 힘들죠. 산토리니 가기 어려운데 또 거 갔더니 없는 거예요. 아테네 또 가야 이런 거 보는 거고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이제 항아리 저장고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아주 케이블카. 자, 항아리 저장고는 그 위로 올라가야 있어요. 매거진이라고 상점가라고 돼 있죠. 그죠? 저 위에 쓴 거 보면은 노스 매거진이니까 북쪽에 있는 상점가다. 상점인지 아닌지를 아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항아리가 있느냐 없느냐. 항아리가 물품을 보관하는 그게 보관함이거든요. 항아리가. 자, 스토리지라 그러죠. 그 항아리를 피토이라 그러는 거예요. 피토이. 저렇게 생긴 큰 항아리. 그러니까 작은 물단지라든가 올리브 기름을 담거나 포도주를 담는 건 암포라. 그리고 저렇게 크게 돼가지고 뭔가의 어떤 음식물이나 이런 걸 담는 거는 우리가 피토이라 그래요. 피토이. 간장떡. 옛날에 엄니들이 장광에서 담던 간장떡, 된장떡 그거 생각하시면 아주 똑같은 거예요. 저게 뭐가 담겼겠어요? 다 먹는 음식류가 담기지 않았겠어요? 곡물이라든가 뭐 이렇게 각종 음식들. 우리도 똑같잖아요. 된장, 간장, 고추장, 뭐 어쩌고 소금떡 이런 전부 그런 거 장광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상점에서 또 그 팔기도 하고, 그죠? 네. 그래서 피토이 스토어룸이라고 하는 항아리 상점 또는 항아리 저장 창고 이런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항아리가 무지하게 많이 남아 있어요. 네. 도로죠? 도로가 있고 옛날 골목길 아니겠어요? 골목길 안쪽 상점으로 이렇게 항아리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보세요. 많이 남아있잖아요. 크게. 네. 커요. 엄청 커요. 이거 보세요. 길 옆으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사람 크기하고 비교해보면 항아리가 우리 간장떡만하게 크잖아요. 그죠? 네. 저 어렸을 땐 간장떡에 빠지고 뭐 올라가기도 어려웠지만 이렇게 그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제가 구매하게 다닐 때 그런 생각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는 피토이들이 그 정도로 규모가 크다. 옆에 있는 관람객들하고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 그 피토이의 크기를 우리가 감잡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피토이가 그냥 항아리예요? 겉에다가 무늬를 넣었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무늬 넣고 그죠? 굉장히 많잖아요. 개인 집일 리가 없잖아요. 개인 집에 뭐
간장을 뭐 10개씩 딴 거요? 그럴 수도 없는 거. 그래서 상점가라고 우리가 매거진이라고 그래서 보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야자수 같아. 지금 갖다 놔도 너무 멋있어. 지금 갖다 놔도 굉장히 멋있을 것 같죠? 그죠? 네. 가서 하나 슬쩍 하나만 있었으면. 그거 하다 걸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네. 자, 항아리 저장고에 담긴 상품이 아닌 건 보리가루, 포도주, 맥주, 소주. 네. 소주를 적어서 찾으시는 분들은 그냥 저녁에 어디 가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보리가루를 넣는다니까 식료품, 그리고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저쪽에서 또 음식의 한 종류니까 이런 거 하고, 맥주도 뭐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중에 맥주 공부하게 되면 하겠습니다만, 메소포타미아에서 맥주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생각하는 맑은 맥주가 아니라 걸쭉한, 우리 예전에 술찌개미 이렇게 막걸리 담그면 그런 류의 맥주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음식으로도 맥주를 먹었던 거기 때문에 저런 거를 생각하시면 이제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항아리 저장고를 우리가 보고, 그리고 바닷가이기 때문에 주로 저기 회오리 무늬나 물결 무늬 같은 거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런 걸 우리가 특징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십자가 기독교도들이 있었나요? 이제 그런 건 아니죠. 예. 자,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예, 무늬를 또 저렇게 이렇게 했던 거. 그래서 그냥 뭐 우리도 옛날 항아리 보면은 이렇게 무늬 같은 거 이렇게 좀 팠었잖아요, 그죠? 그 저짝이나 이쪽이나. 그래도 시기는 차이가 있지만 인간의 생각, 디자인하고픈 인간의 생각은 똑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저기 땅에도 묻은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파묻힌 거. 근데 파묻힌 거지. 파묻힌. 이게 다 진흙으로 다 덮여 있었던 거를 다 긁어낸 거니까. 예, 다 긁어낸 거니까. 예. 김치끈에 가서 상할 게 없어. 건조해. 총각김치 갑자기 먹고 싶네요. 큰일 났네. 엄청 건조. 우리 회원님 중에 누구 김치 김장 하시는 분 안 계시죠? 15일 날에. 하세요? 벌써요? 갑자기 겉절이 먹고 싶은 생각이 불현듯 용솟음 칩니다. 자, 이제 저택 우리가 넘어가요. 여기서 우리가 이 저택을 보면서 창문이 왜 큰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자, 서쪽 저택이라는 게 숭려성역서령에 나오는데, 저 숭려성역서는 오늘 여기서 안 보고 이제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서쪽 저택이라는 거, 그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서쪽 저택에서 많은 그림이 나왔어요. 기가 막힌 그림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여기서 아주 우리가 배울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이게 서쪽 저택입니다. 당시의 벽면 그대로예요. 3600년 전. 대단한 거죠. 3600년 전. 3600년 전 골목 모습 그대로예요. 저 사람들은 3600년 사람은 아니에요. 요즘 사람인데, 이 건물벽이 3600년 대분화가 나던 그 당시 BC 1600년, 지금부터 3600년 전 이게 되는 거죠. 창문이 굉장히 크죠. 자, 옆에 있는 건 좀 작죠? 저건 무지하게 크죠? 무슨 의미인가 좀 이따 살펴보고. 이렇게 창문이 여긴 좁은데 왜 여기만 이렇게 창문이 넓고 크냐. 이게 이제 뒤에서 이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서 봐도 창문이 크잖아요, 그죠? 건물 무너진 쪽에서. 지금은 아무렇지 않고 후줄근하지만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자, 밖에서 건물 안쪽에서 보면 저렇게 돼 있죠. 작은 창문, 큰 창문, 작은 창문. 여기도 보면 작은 창문, 큰 창문, 작은 창문, 그죠? 위치는 바뀌었지만, 자, 창문이 왜 크냐? 왜 크냐? 환기용 창문이다. 신관이 나타나는 거다. 상점의 쇼윈도다. 비상탈출구다. 손 한 번씩 들어보세요. 환기용이다. 환기는 아닐 것 같아. 신관이 나타나는 거다. 한 분 들으셨어요. 상점의 물품 지나가는 쇼윈도다. 쇼윈도에서 다 함정에 빠져버리셨어. 상점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다 쇼윈도로 생각을 하셨던 거야. 자, 여기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데, 저기는 이제 성역소로다가 추정이 되는 장소예요. 근데 왜, 그러니까 성역소는 이제 성스러운 뭔가 공간이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신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성역소로 추정하는 또 다른 근거는 바로 뭐 조각이 나왔다? 조각은 왠지 아닐 것 같아요.
그 앞에 골목이 좀 넓었잖아. 그러니까 광장이 그 앞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삼각광장이라는 걸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광장이라서 서울에 무슨 뭐 광화문 광장 이렇게 너무 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작은 지역이니까. 자, 이게 삼각형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 뒤로 조금 더 빠지면 나오는데 이게 옛날 골목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게. 이게 뭐 복원해 놓은 게 아니에요. 옛날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게. 자, 이게 제가 2001년도에 갔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때랑 많이 바뀌었죠? 많이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차이점을. 자, 옛날이랑 이게 갔을 때, 그때도 뭐 창문이 넓고 뭐 이건 다 있는데, 2000년 전 사진이 아니지. 2001년에 찍은 그때 사진은 제가 그때 카메라 굉장히 좀 구린 카메라 가져가서 그린 상태가 좀 안 좋긴 합니다만 그때 유적도 그랬었어요. 일단 2022년에 갔던 사진이랑 2001년에 21년 만에 다시 갔던 두 사진을 비교해 보시고, 자, 삼각광장이 좀 제법 커 보이죠? 이쪽에서 보니까. 네. 이쪽이 큰 창문이 여기 있는 거고, 그죠? 아까 저쪽에서만 찍다가 이제 이쪽에서 찍은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모인 거죠. 여기에. 왜 모였어요? 왜? 자, 이게 중요해요. 광장의 용도가 뭐예요? 광장의 용도가 그런 어떤 행사들과 관련이 되는 거죠. 에피퍼니. 신관이 저쪽에서, 신관은 밖에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안에서 이것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관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뒤에 이제 다른 유적에서 또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데, 일단 신관이 에피퍼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누가 딱 어떤 인물이나 어떤 동물이 나타나거나 어떤 상징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신이 출현하는 것을 상징할 때, 그런 건 우리가 에피퍼니. 신 자체가 출현할 때는 세오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신관이 짜잔하고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에피퍼니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가 딱 나타났어요. 동방박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니잖아. 그럴 때는 에피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관이 딱 나타나는 공간이었다. 3층 주택. 아테네 헤라클레이돈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과학기술 박물관인데 가보면 조금 실망합니다. 과학기술은 별로 없고 그냥 모형만 잔뜩 갖다 놨는데 그래도 한번 가볼 만해요. 이 헤라클레이돈 박물관에 이 아크로티리의 주택 모형들을 그려놨어요. 몇 층이에요? 1, 2, 3, 3층으로 돼 있잖아요. 큰 집은 요 창문이 아까 길게 돼 있잖아요. 가운데 낀 거. 그러니까 그거는 넓은 창문이고 고까지는 2층이지만 요 옆으로 문 있는 데는 1층, 2층, 3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헤라클레이돈 박물관에서 복제품을 이렇게 복원품을 만들어 놨는데 밑에 1층 있죠? 그리고 넓은 2층 공간이 이렇게 있고 뒤에서부터 2층 공간이 있고 맨 꼭대기에 3층 공간이 있는 1층, 1층, 3층짜리 건물 모형을 볼 수가 있고, 현장 유적지에 가서 보면 이걸 잘 보세요. 제가 그 붉은색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잖아요. 맨 아래층이 하나 보이시죠? 그리고 가운데 뭔가의 평지가 있으면서 창문이 있는 거로 두 번째 층이 있죠? 그리고 꼭대기를 보면은 또 하나의 창문이 달린 층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유적에 3개 층으로 된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더라도 3층짜리 건물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시대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아파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파트가 있었어요. 몇 층짜리 아파트? 주로 3층에서 5층짜리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예. 그래서 우리네하고는 문화가 많이 다르니까 이런 거를 이제 알고. 아크로티리 프레스코. 프레스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보이잖아요. 뭐지? 저 3층에 누리끼리한 색깔이 보이잖아요. 왜 저런 것만 보여요? 중요한 그림은 떼어가지고 박물관으로 가져가고 현장엔 저것만 맛보기로 약간 남겨놓은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보는 프레스코는 그래서 우리가 멋들어진 아까 같은 백합꽃 피는 봄의 전경 같은 이런 프레스코는 없고 이렇게 그냥 색깔로만 약간 돼 있는 이런 것만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벽면이 그냥 우리가 보는 이렇게 어떤 회색의
어떤 뭐 그냥 이렇게 그런 풍경이 아니라 천연색 프레스코로 덮여 있던 건물 내부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밋밋한 것밖에 없는 게 아니었어요. 복원품을 보면 아테네 헤라클레이돈 박물관에 있는 주택 복원품을 보면 내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저렇게 다양한 색상의 그 어떤 그림으로다가 내부가 덮여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저런 헤라클레이돈의 모형밖에 없어요? 진짜. 그렇진 않죠. 이 그림도 아까 보는 3층짜리 그 서쪽 저택에 있던 그러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산토리니 선사박물관에 있는데 어떠한 함의를 갖고 있는지는 선사박물관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이렇게 뛰어난 어떤 그 프레스코 그림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뛰어난 미노아 문명의 예술상을 우리가 보면 되고 이것도 이제 얘기거리가 무지하게 많은 그림인데 이것도 그 서쪽 3층 저택에서 출토한 그림입니다. 이것도 산토리니 선사박물관에 있으니까 선사박물관에서 이 의미를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오늘 강의를 정리를 하면 산토리니에 있는 미노아 선사 유적지인 아크로티리에는 3층짜리 다층 저택이 있었고 그 내부는 화려한 프레스코로 장식이 돼 있었다. 이걸 우리가 미노아 문명상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